네, 질문 몇 개 답해드리고 갈게요. 6년 전에 아버님께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몰라서 실업급여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거 아까 김현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 이후에 그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된다고 해서 아마 대상이 안 되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리고 6311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농업인들에게는 뭐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 어업 종사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을 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요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겠고, 아마도 제가 경운기 얘기 가끔 하는데 그 농업용 기름 있잖아요. 농업유, 그 면세유 지급받으시는 요런 혜택은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관련 제도는 뭐가 있는지 저희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사이에 제 옆에 손님 와 계시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중심 잡는 법 알려주시는 홍성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현대중공업 이 얘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 같은데, 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었던 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했어요. 네, 네. 이게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런데 2년 2개월 지나도록 아직도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지금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국내외 그 경쟁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네. 문제들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8일에는 그 노동조합과 이제 시민단체가 그 거제도 주민들 총수가 이제 30만인데 그 중에 11만 명의 이제 이 매각 반대 서명을 받아서 공정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논란이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뭐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그 조선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큰 대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데 뭐 사실상 거의 돈을 한 푼 들이지도 않고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뭐 헐값 매각, 뭐 재벌 특혜 인수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 이제 1위,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시장 독점 문제가 당연히 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뭐 그 인력 구조 조정 문제나 지역 경제 파탄 문제 등이 이제 계속 이제 지적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저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돈 안 들이고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와서 말들이 많았는데, 대우조선이 2년 전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원짜리 회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산업은행 지분이 절반이 넘었는데 돈 안 들이고 인수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 산업은행 지분을 현대중공업이 이제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이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고 그 대우조선은 그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 그 산업은행 지분은 이제 이 중간 지주 회사의 지분과 맞교환이 된 거죠. 이게 돈이 들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제 그 이후에 그 뭔가 이 운영 자금 명목으로 한 3억 5천억 정도 그렇게 자금을 좀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억 정도 들여서 시총 이제 3조짜리 이제 기업, 그리고 뭐 대우조선에 이제 들인 공적 자금 규모만 해도 뭐 작게는 이제 7조 원, 많게는 13조 원까지 보거든요. 그런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서 이제 특혜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그 조선해양 그 지분에 산업은행 그 지분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불완전했던 그 현대중공업 그룹 이 총수 일가 지분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구조 역할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 인수하면서 했던 그 효과랑 이제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이게 그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한테 모두 좋은 계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칩니다만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런 그렇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우조선이라는 게 아주 질긴 고기란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는, 안 씹어지는 고기인데 이걸 넘기면서 어쨌든 매각에 성공했다 이렇게 광은 낼 수 있는 그런 딜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세금으로 두 회사를 바쳐온 국민들한테 이게 좋은 딜이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그 산업은행이 뭐 공적 자금을 회수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주식만 서로 교환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어떤 뭐 이득을 받다거나 그런 건 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업 불황이 좀 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빅3 체제,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던 것을 줄여서 두 개로 가자. 그래서 이제 1위, 2위 기업을 그 통합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빅2 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빅1 체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독주 체제가 되면서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딜은 있었는데 우리가 네. 공적 자금으로 그동안 받쳐온 대우조선 팔긴 팔았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 네네. 굉장히 묘한 딜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팔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입금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양사 간 합병 절차는 국내외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건데 네. 지난해 말에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서는 오케이를 했고 유럽, 일본, 한국에서는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네. 유럽하고 일본은 전통적인 조선 해양 강국들이잖아요. 네. 네. 이쪽에서 오케이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전망들이 서로 이제 긍정과 부정 이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한국 공정위가 더 오히려 좀 문제가 좀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한국 같으면 이제 그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저 승인이 나기 어렵습니다. 이 경쟁 제한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합 기업과 그리고 2위 기업의 이제 시장 점유율 격차가 25%가 넘어가면 이 시장 독점 문제로 그 승인을 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통합 그 합병 기업의 그 시장 점유율하고 그 삼성중공업의 점유율 격차가 5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당연히 내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합병이 이제 산업은행 주도로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정부 승인 하에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것도 뭐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전망이 좀 무색하고요. 공정위가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일종의 명분 쌓기 일환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이라는 은행이 사실 일반적인 성취자들이 여기에 가실 일이 별로 없는데요. 산업은행이라는 은행이 하는 기능은 기업이 무너질 때 최후에 등판하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큰 기업이 무너져서 일자리하고 경제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을 때 여기서 급전을 통해서 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산은이 주도한 딜에 공정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의문 주셨고 마지막으로 기업 결합 심사 만에 하나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문제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통과가 좀 되면은 애초에 이제 이제 완전 합병이 좀 되는 건데 애초에 현대중공업하고 그 대우조선은 같은 시장으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점 문제라든가 뭐 이 구조조정 문제가 이제 뭐 반드시 나오게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저 통과가 이번에 안 되면 뭐 산업은행이나 이 정부 당국이 합병 의지를 꺾지 않는 한 계속 그 시도가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시간 동안 대우조선은 계속 표류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대우조선은 표류하지 말고 우리의 배들만 바다를 갈랐으면 좋겠는데 딜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삼세상 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